애플과 페이스북이 붙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곧 새로 추가될 아이폰 iOS 14.5의 새로운 기능 때문인데요. 아이폰 iOS 업데이트로 인해 추가될 이 기능으로 인해 페이스북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심지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양쪽의 입장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some breaking news, Facebook versus Apple. 사건의 발단은 애플이 이번 iOS 14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 시작하게 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에 대한 발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출시될 경우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팝업 창이 뜨게 될 것이고 이 팝업 창에는 사용자들의 모든 개인정보와 움직임을 수집하는 앱 내의 추적기를 허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이 적혀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추적기 동의를 묻는 옵션에 아이폰 사용자들이 아니오라는 선택을 할 경우 페이스북 등의 앱과 웹사이트는 임의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의 이러한 조치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이라고까지 했으며 이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애플에서는 iOS 14.5의 공식 업데이트를 연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애플의 이러한 조치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작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하나 정도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기능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페이스북이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페이스북은 공짜 앱입니다. 앱 설치 시 구매할 필요도 없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페이스북에 아무리 많은 사진을 올리고 아무리 많은 친구 추가를 해도 어떤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지난해 2020년 86빌리언 US달러의 수익을 냈고 대략 720빌리언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테크 자이언트 회사입니다. 그럼 페이스북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걸까요? 페이스북의 거의 대부분의 수입은 바로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2.7빌리언이 넘는 사용자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각 사용자들에게 딱 들어맞는 광고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게 함으로써 많은 광고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광고주들은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어떤 미디어 매체보다 효과적으로 광고해주는 대가로 페이스북에 엄청난 광고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 회사들과 비슷한 수입 창출 방법인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TV 등의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하게 되면 누가 그 광고를 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광고비를 지출하는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TV 시청 중간에 방해되는 대부분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긴 광고가 되는 반면에 페이스북의 광고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그 상품이 필요한 구매자를 정확하게 타겟하고 그들의 눈앞에 필요한 광고를 적시적소에 올리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가성비 대비 정말 효과적인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효율과 편리의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의 광고 방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가 막힌 해결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효율과 편리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바로 사용자들의 생각과 행동, 삶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제목의 다큐를 강력 추천합니다. 또는 여기 카드를 클릭하시면 제가 얼마 전 소셜 딜레마를 요약 정리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앱 안에 숨겨진 추적기 코드는 사용자들이 무엇을 먹고 얼마큼 수면을 취하는지에서부터 그들의 건강, 취미, 인간관계, 기분 상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정밀 분석하여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게 될지까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이에 대해 애플의 대표 팀 쿡은 말합니다. It seems no piece of information is too private or personal to be surveilled, monetized, and aggregated into a 360-degree view of your life. The end result of all of this is that you are no longer the customer. You are the product.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가 벌써 베타 버전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빠르면 이번 달 말 아니면 금년 봄쯤에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추적기 제한 기능이 널리 사용된다면 대부분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의 사용자 맞춤형 광고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광고주들이 페이스북 광고 사용이 지금보다 제한될 것이고 그 말은 결국 페이스북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주 수입원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한 아티클에 의하면 페이스북은 약 10빌리언 달러의 수익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페이스북의 대표 저커버그가 애플의 조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 같은 애플의 움직임을 전면전으로 받아들이고 대놓고 애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첫 번째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 따르면 애플의 이러한 움직임은 사용자 맞춤 광고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하는 소기업들의 장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죠. 페이스북에 의하면 소기업 광고주들은 광고 지출 비용
대비에 비례하여 60% 이상 매출의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페이스북은 애플이 이 같은 소기업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이 같은 페이스북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광고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한 이 같은 애플의 조치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사실은 경쟁자들을 제거하려는 시장 독점 정책이라며 이에 관련하여 독점 금지법에 근거해 다른 몇몇의 회사들과 함께 애플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에 앞서 페이스북 앱 내에서 자신들만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질문창을 만들어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큰 글자로 더 나은 광고를 경험하기 위해 앱 사용을 통한 기록들의 이용을 허용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통해 조금 더 순화된 언어로 먼저 사용자들을 설득하려는 의도인 듯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애플의 입장도 강경했습니다. 애플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사용자들은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수집 이용되는 것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들 뒤에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수익 구조이다. 등의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는 메시지들입니다. 애플은 이 같은 기능을 실은 iOS 업데이트에 앞서 앱 개발자들에게 이 같은 애플의 조치에 대응할 시간을 주고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당할 것이라고까지 하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그들의 강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대표 팀 쿡은 애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이는 모든 사용자 맞춤 광고를 전면 제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며 다만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추적기 사용에 대한 허용과 동의의 분명한 선택권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밝혔고 이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마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이러한 프라이버시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의 사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애플의 모든 이코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 유저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수집되고 이용될까 하는 우려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애플의 웹 브라우저 사파리를 통해 방문하는 모든 웹사이트는 추적되지 않도록 했으며 애플의 음성 도움이 쓰여 있는 대부분의 일처리를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애플 디바이스 자체에서 해결하고 애플 맵을 통해 방문하는 모든 위치 정보는 익명화되고 애플페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추적되지 못하도록 해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신용카드의 어떤 정보도 애플 서버나 전화 자체에도 저장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죠.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애플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지어 다른 회사의 앱과 웹사이트로부터까지 애플 유저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겁니다. 애플 관련 루머에 의하면 새로 출시될 아이폰 13에서는 더욱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 하나가 애플에서 구글 검색 대신 애플만의 검색 엔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덕덕고라는 서치 엔진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한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애플에서 덕덕고를 인수하여 아이폰 13의 디폴트 애플 서치 엔진으로 장착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 13에는 어떤 포트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결정도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으로서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 이러한 애플의 움직임은 팀 쿡의 말처럼 단순히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능 하나둘의 업데이트를 넘어 지나친 데이터 수집과 이를 이윤화시키려는 기업들의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개혁으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윤 창출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두터운 팬덤까지 다 잡은 애플이기에 가능한 대대적인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 페이스북의 말처럼 애플이 독점 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애플의 이러한 조치가 소셜미디어로 인한 사회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신의 한 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애플도 페이스북도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스마트 안경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같은 데이터 사용을 놓고 벌이는 두 회사의 전쟁이 AR 스마트 안경을 통해 벌이게 될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플의 이러한 조치가 자유로운 앱 개발과 효율적인 광고를 막는 지나친 힘의 남용인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고 애플에게 화가 난 페이스북이 해도 너무하는 걸까요? 저도 이참에 아이폰으로 바꿔볼까 하는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ound right, boys.